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If you wanna pretty, everyone are pretty. 안 된다는 말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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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노래입니다. 가수 카라의 Pretty Girl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정도면 오늘장 윤재 초이스 어떤 섹터인지 예상이 가시죠? 오늘 두 가지 종목이나 신고가 행진을 펼쳤던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살펴보시죠. 지금 보신다면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의 시장 규모가 나타나 있는데요. 2024년 대비 2029년에는 무려 10% 넘는 연평균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다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가도 예뻐지는 중 미용 의료기기 섹터 주가 레벨업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 미용 의료기기 종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레이저 오텍 같은 경우에는 탄력 계속해서 붙여가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보여줬고요. 라메디텍 두 자릿수대 급등세 그리고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마리서치와 휴젤이 신고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APR 같은 경우에는 어제 증권가 다수가 좀 주목을 하게 되면서 레포트를 보도를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를 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용 의료기기 섹터 어떤 이유로 강한지 어떤 이유인지 차곡차곡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APR이 쏘아올린 공 이렇게 잡아봤는데 2025년에 정말 다수의 증권가에서 APR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밴드로는 6만 원에서 8만 8천 원 정도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신다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매출 자체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연간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 수출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유럽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뷰티 디바이스 중에서 높은 가성비로 인해서 진출이 본격화되게 된다면 실적도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마케팅 역량과 화장품 디바이스와의 시너지로 인해서 화장품 부분에서도 APR 실적을 차곡차곡 올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체크해 보시죠. 그 전에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 자체가 요새 잘하고 있는 게 디바이스 분야도 있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2024년 대비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30년까지 들여다본다면 압도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APR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R의 연간 실적 추이와 전망을 살펴봤을 때 2024년부터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영업이익률도 레벨업이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3-4개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K의료기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은 중간인데 수익도 중간이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꺼려지는 섹터였습니다. 하지만 실적도 탄탄하고 성장세도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수익의 섹터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진출한 지 7년 만에 주가가 거의 3,0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오펙 같은 경우에도 작년 2월에 상장을 하고 나서 최근 3개월 사이에 주가가 2배 이상 훌쩍 뛰었고요. 올해 사상 처음 매출로 400억이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2027년 안에는 800억을 넘어서면서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상장한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마지막 이유는 의료 관광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중국 자체에서도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 안에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여행 수요에 대한 내용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 바닥을 대면서 의료 관광 시장에 대한 꾸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본다면 의료기기 중에서도 클래시스
헬릭스와 휴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 한알령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리프팅과 보툴리늄 톡신 그리고 스킨 부스터 시장에서 각각 1위를 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프팅 내에서는 슈링크, 보툴리늄 톡신 내에서는 보툴렉스, 스킨 부스터 내에서는 리쥬란이 대표적인 품목으로 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원텍과 LNC 바이오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분석한 섹터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레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가 양대 증시가 1%대 상승 마감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중요한 건 수급적인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끌어줬다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속성 있게 상승이 가능할지가 좀 유무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외인과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특히나 코스피 쪽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에 대한 수급 자체가 유의미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이 많이 만들어졌던 시장인데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시장은 관세에 대한 우려감 리스크 때문에 가격 조정이 많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감이 다 반영된 가격이 지금 구간이고 다시 한번 더 기대감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속성 있는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에 대한 시장 뷰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이 모멘텀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번 주에도 지표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있고요. 다음 주에는 FOMC라던가 물가 부분에 대한 경계감도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솔직히 뭐 CPI라든지 이런 지표 발표 같은 경우는 매크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발표가 나오고 그 결과치보다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게 시장의 반영이 좀 클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지표까지 다 겪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 증시랑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려감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패닉셀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이 있어서 좀 미증시보다 훨씬 더 충격이 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지표가 잘 나온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좀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지만 지표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길게 가진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러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매크로 지표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좀 더 방향성이 명확하게 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호재성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시장은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가 특히나 뉴욕 증시 흐름으로 봤을 때 요새 악재가 이미 시장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자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만큼은 그래도 1%대 반등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어제 APL도 주가 상승 탄력 잘 보여줬고요. 레포트에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 두 가지 종목이나 신고가 행진을 펼쳐줬습니다. 이게 장 초반 흐름부터 그랬고 막판까지 오히려 탄력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쪽 좀 뭔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 들어서 미용 의료기기는 작년부터 이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수주 잔고라든지 수출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은 빼놓지 않고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 대한 밸류 대비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모 현상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룸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도 EPS가 찍히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산업이 지금까지 올라간 게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지금 당장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미용의료 기기도 마찬가지로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수출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망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강한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뷰티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서양이 미의 기준이라고 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화장품이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OTT 콘텐츠라든지 K 콘텐츠가 유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미의 기준이 한국 쪽으로도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나 이제 성형 기술까지도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미의 기준에 대한 K 콘텐츠, 거의 뷰티 쪽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수출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시장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인프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에서 화장품이나 미용의료 기기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또 같이 연달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안화도 바닥에서 계속해서 환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화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의존도가 높은 산업인데도 여기에 대한 환율 자체가 또 수혜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수익성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들로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죠. 레이즈 옵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용의료 기기가 좀 강할 때 상한가 터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레이즈 옵텍 같은 경우 이번에 또 기술 시연에 대해서 학회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지금보다 전망치가 굉장히 밝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멘텀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좀 강한 시세 기대감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가격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상한가를 기록했기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여유 있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부 차익 매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용의료기기 내에서도 오늘 52주 신고가 행진을 펼쳐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3월 말에 있을 공매도 부분은 이쪽 섹터는 좀 안전한 지대에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공매도가 시행되면 사실 주가가 무조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미 올라간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공매도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룸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제 당장 뭐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대거 공매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는 그때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공매도를 투입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마음 편하게 외국인 자본이라든지 기관에 대한 자본들이 좀 더 롱 포지션을 끌어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적정 주가가 나타나고 이제 버블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구간부터 공매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밸류 자체가 아직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쇼 커버링이라든지 쇼 스퀘어가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는 룸이 자체가 이제 제한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네. 현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영업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폭이 있겠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 폭이 100%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더 룸을 더 많이 끌고 올라가고 실적이 잘 찍히는 종목은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기관들도 바라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공매도에 대한 모멘텀으로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공매도가 제가 되면서 외국 자본들이 좀 더 수월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공매도를 준비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채팅창에는 공매도에 대한 질문이 늘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조언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쯤에서 제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이사님의 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전혀 다른 섹터를 들고 오셨습니다. 한쪽은 영상 콘텐츠 쪽에 스튜디오 미르 들고 오셨고 한쪽은 대동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도 좀 다르고 아예 섹터도 다르게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최근 들어 시장이 좀 모멘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네. 좀 움직이다 보니까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한알령 수혜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그래서 한알령이냐 아니면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모멘텀이 없으면 시장에 대한 부각을 크게 많이 그쵸. 못 받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두 가지에 대한 섹터 중에 어떠한 좀 선택을 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두 종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한알령 해제 쪽으로 오늘 초이스를 해온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아가고 있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도 묶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 해주셨을까요? 저는 일단 초이스 종목은 대동 이제 초이스를 하게 됐고요. 지금 시장이 한알령에 대한 모멘텀도 적진 않지만 네. 이제 모든 시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트럼프 2배 집중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정책 중에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지금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휴전 협상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시세 측면에서도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이제 3년 동안 300억 규모에 대한 트랙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크라이나와 같이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트랙터에 대한 수요 당연히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거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대한 쌀 관세를 계속해서 트럼프가 더 부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관세가 계속 높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곡물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고 있는 곡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휴전이 이어지고 재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원자재 가격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인프라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인플레에 대한 좀 가격 조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원자재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전쟁 자체가 좀 휴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에너지라든지 곡물 쪽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밀고 가기 위해서는 휴전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강하게 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우디에서도 협정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30일간에 대한 휴전에 대해서 동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같이 동일한다라고 하면 30일간 휴전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전쟁을 보시게 되면은 30일간 쉬었다가 다시 또 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라든지 군인들도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휴전을 끝내고 나서 전쟁을 시작을 하기보다는 휴전이 계속해서 연장선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재건은 바로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재건에 대한 모멘텀 진짜로 시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세 측면에서도 1,200조에 대한 규모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트랙터를 개발하고 있나 이 중장비 이런 쪽뿐만 아니라 나라를 하나 재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모든 이제 건설 쪽이라든지 다양한 인프라 자체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중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이 먼저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대동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나서 바닥을 찍고 다시 그렇죠.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격 조정 약간 윗골을 달긴 했는데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상방으로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앞전에 매물대를 한번 정리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준비를 다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매물대를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리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매물대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악성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적고, 최근에 들어가 있는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홀딩하면서 올라가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자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갈 때 앞전에 있었던 상방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좀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강한 시세를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 받아가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시세가 완전히 엇갈려 있는데 대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원하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윗꼬리를 좀 달기도 했었고,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쭉 살펴보고 본다면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좀 많긴 했어요. 그런데 다양한 종목 중에서 대동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동기어가 좀 더 잘 움직이긴 네. 합니다. 근데 이번에 대동기어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모습이 있긴 한데, 국내 증시에서 테마성에 대한 모멘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얼마나 여기에 대한 좀 연계성이 확실하게 있느냐, 그리고 그 키워드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랑 직접적으로 트랙터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주가 늘어나기가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미 대동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랑 이미 수출에 대한 좀 모멘텀이 형성이 됐고 이미 트랙터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우선적으로 대동에 대한 수요가 더 빨리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수익 측면에서도 이제 테마적인 모멘텀 측면에서도 좀 명확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대동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좀 더 저는 대동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왔다가 세론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데 이건 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푸틴이 갑자기 또 거절할 수도 있는 그쵸.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일부 반등이 나왔을 때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긍정적인 뷰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에 하루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체크를 드린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저희 채팅창에 미라님께서 우크라이나에 돈이 없는데 대금은 그럼 어떻게 받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토 국가랑 이제 우호 국가들이 이미 거기 재건에 대한 자금을 진행하기 위해서 네.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한국도 거기서 참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빚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재건을 하는 거는 먼저 돈이 지급이 되고 나서 그렇죠. 이제 하는 거고, 그걸 갚는 거는 우크라이나 그 뒤에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은 먼저 수주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실적 수혜는 먼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라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잘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들고 오셨는데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요새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도 참 잘 된다고 하고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밀려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단기적인 세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약간은 조심하자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뭐 덱스터라든지 M83이라든지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알령에 대한 모멘텀도 역시나 작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재건이라서 좀 대동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알령에 대한 수혜 중에서 비초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스튜디오 미르는 이제 추가적인 좀 조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개별 종목에 대한 비초이스지 한알령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비초이스는 아니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정리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알령 해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사님이 보시기에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종목 따로 있을까요? 저는 덱스터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게 봉준호 감독이 새롭게 또 신작을 개봉한 미키 17에 대한 모멘텀의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스튜디오 미르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배급사인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랑 파트너십이 있다는 이력 때문에 좀 연계성으로 올라갔던 건데, 지금 M83 같은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미키 17에 대해서 이미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명확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건 덱스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연계성으로 약간 정치 테마식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모멘텀이 명확하게 있는 덱스터는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좋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M83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자투에 대한 시각적 참여를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얻어 걸려서 같이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지만 덱스터나 M83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모멘텀 자체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한알령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우려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과열 예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3거래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고점을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전고점 이상으로 올라가서 종가를 딱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단일가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투자 심리적으로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날 완전하게 단일가 과열 예고가 풀리기 때문에 그 풀리는 구간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미르뿐만이 아니라 덱스터, M83까지 함께 분석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대동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늘도 역시나 많은 종목 올려주셨는데 곽보영님의 종목 서진 시스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50원이고요.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2850원이면 수익권이시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참 많아요. 반도체도 하고 ESS도 하고 전기차 분야도 있고 통신 장비도 있고 어느 쪽으로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자체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이제 막 좀 다시 한번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 타점이 굉장히 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잘 나간다라는 사업은 거의 뭐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ESS라든지 뭐 중요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심지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컨센 추정치만 보더라도 7천억대에서 1조 2천억대까지 올라가는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90억에서 1266억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좀 주식 투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걸쳐 있는 것들을 조금 조심하자라는 마음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조심하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에 대한 모멘텀도 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좀 핫한 우리가 주요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는 게 ESS 관련된 모멘텀은 앞으로도 다시 한번 최근에 2차 전지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ESS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여기에 ESS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ESS라든지 전구체 배터리도 로봇에 들어가고 배터리 사업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전기차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쪽에 대한 사업의 성장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은 ESS에 대한 모멘텀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등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따라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네. 반도체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오늘 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심텍이라든지 TLB 이런 반도체 모멘텀 기업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강한 시세가 보여주는데 ESS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 장비라든지 플러스 알파에 대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약간 더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대장 역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라서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매물대가 지금 26,500원대 라인에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평단가가 굉장히 좋으시니까 26,500원대 오시면은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할지 그 부분 어느 정도 리스크는 줄이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여기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주춤거리는 모습은 있다 하더라도 3만 원은 쉽게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만 원보다는 그 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받아서 33,000원대를 최종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좀 더 수익률을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여유 있게 보시면서 뭐 지금은 딱히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돈 되는 사업은 거의 다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오늘 같이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시면서 수익권에서 나오시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MS 한번 가볼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평단가가 36,800원, 비중은 3%다라고 다비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시간의 단일가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31,000원으로 맞춰보고 싶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종목이 로봇 종목 중에서 쿠팡과의 협력을 좀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5만 원대까지 갔다가 최근 밀리고 다시 한번 요새 로봇 종목들 반등 나오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추가 매수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약간 조금 더 신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비중이 3%밖에 안 되니까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손실을 축소하시는 거고 좀 그렇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CMS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찍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이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제 대기업에 대한 협업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경영 참여 이런 기대감이 같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강한 시세가 많이 만들어진 종목인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컨센만 보더라도 69억 가량의 매출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적자로 142억 가량의 적자 폭이 커지고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완전하게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22년도에는 완전 잠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전 잠식이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재무적인 요소 측면에서 실적이 좀 흑자로 전환이 돼야지만 좀 더 장기적인 모멘텀을 끌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싶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하고 나서 실적이 안 만들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상장 폐지하는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MS에 대한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실적이 찍혀야지만 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3월이고 4월이고 이런 실적 시즌과 감사 시즌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더 예상만큼 이제 계속해서 적자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세론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또 많이 밀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돈이 없다 보니까 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이런 식에 대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서도 셀바스 AI가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고점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고 한 2년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MS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나타나는 그런 종목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준비하자.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에서 뭐 급하게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정규 장중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반등 시도를 했지만 15%간의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를 한 10% 정도 추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이 바닥이 맞을지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시는 게 좀 심리적으로 좀 여유 있게 바라보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여기 28,500원대 라인, 이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흐름 보면서 지수가 완전하게 돌아서는 방향성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3%니까 여기서 좀 리스크를 더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가가 어느 정도 위에 있는 상황이라서 평단 관리는 한 번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오늘 약간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크게 비중이 늘어나면서 물려있는 자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리스크를 감안한다 생각을 하면은 아직까지 여유 있게 바라보시고 남은 현금은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으로 순환 사이클을 좀 더 응용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MS 살펴봤습니다. 3% 비중 들고 계신데 평단가가 약간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비중이 작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여유롭게 들고 가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해피아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24,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반등은 가능할지 이거 자체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한글과 컴퓨터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대 성장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주가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월 들어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거든요. 2월 이후로부터. 이렇게 좀 보면서 시장이 선택한 섹터가 아니면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안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맞습니다.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쪽에는 좀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한글 컴퓨터는 오너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상철 회장에 대한 이제 재판이 내년에 다음 달에 내달에 또 이제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주주분들이 약간 이제 오너 리스크는 피하자라는 관점으로 조금씩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밀리는데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는 저가 매수 기회다. 네. 이제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는 무관한데 여기에 대해서 자금이 들리면서 노이즈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컴퓨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AI 사업으로 이제 한컴 AI에 대한 출범이 이어나오고 나서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몇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에 대한 걱정보다는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을 좀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너 리스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이거에 대한 최대 주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한컴퓨터 최대 주주인 김상철 회장에 대한 오너 리스크가 만들어지면서 이 그룹사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는 꽤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글과 컴퓨터 대표인 변성준 대표랑 김현수 대표가 실질적인 경영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 서신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김상철 회장에 대해서 경영 일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 만큼 이제 선을 긋고 얘기했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면서 3만 원 이상까지도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처럼 노이즈가 들리고 있고 사실상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일단은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라인대 19,000원대를 깨지 않고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신용장고가 되기 때문에 신용장고가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는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서서히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3개월 단위로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지켜보시고 19,000원대 라인에서 더 빠지지 않는지 그 부분만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빠질 거 다 빠졌고 조정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하시고 그때 이제 19,000원대 라인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하시면은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컴퓨터는 약간은 아쉽지만 시간과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보시고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가 매수세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0원대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른 수익 전환까지 할 수 있게끔 기다려 보셔라 라는 이야기 챙겨주시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님의 종목이고요. 바이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400원에 10%. 지금 현재 구간에 마이너스가 32%가 찍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한글과 컴퓨터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적자 전환이 된 종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3개월 동안 거의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등도 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또 하는 분야 자체가 바이오 시밀러 분야다 보니까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도 좀 경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또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더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배제한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들은 관세를 반세세 받더라도 때문에. 이제 반세세가 네. 더 있습니다. 근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좀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한번 조정을 받으면 오랜 기간 동안 자꾸 조정을 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22,400원대에서 32% 조정을 받으셨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급하게 손절하기는 사실 늦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고 이제 15,000원대 라인을 유지하는지 그거를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올해 들어서 좀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에 대한 섹터가 사실상 크게 오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생물보안법이다 뭐다 하면서 CDMO 기업들 막 끌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기대감 잔뜩 끌어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CDMO 기업들이 조금 주춤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시장의 부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가격 조정이 많이 나타난 이런 저렴한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뭔가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앞서 있는 매물대가 워낙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급하게 손절하기보다는 여기 바닥 라인을 다졌을 때 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조금 축소하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대에서 18,600원대 라인을 네. 돌파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오기 전에 반등이 나올 때 바로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기회적인 비용에 대한 손실도 우리가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고 나서 15,000원대 라인 깨지 않는 거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반등이 나올 때는 18,000원대부터는 분할 매도 시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탈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비중 10% 대응 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엑시콘입니다. 이 종목도 적자 전환된 종목이고요.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CXL 테마로도 좀 빛을 봤습니다. 오늘 3%대 반등을 보여줬는데 평단가도 나쁘지 않아요. 14,830원, 비중은 10%입니다. 수익 볼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의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엑시콘에 대한 업황 자체는 이제 본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제 전공정이 끝나고 나서 후공정에서 이제 장비 테스트, 이제 수율을 확인하는 그런 불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앞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다시 한번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여전히 좀 수요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이 후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불량 검사 테스트 장비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황 자체가 좋은데 현재 가격은 여전히 좀 저렴한 구간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AI에 대한 모멘텀, 반도체든 소프트웨어든 쉽게 끝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8,410원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고요. 매수가가 29,450원이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바닥이 다져지거나 추세가 돌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좀 한 번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비중이 10% 정도 되시니까 여기서 12,000원대 라인을 깨지 않고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한 반으로 낮추시면은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졌을 때 박스권 상단 부분이 지금은 1차적으로는 24,000원대 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24,000원대 되기 전에 수익권으로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줄여 놓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좀 기회는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업황 쪽에서도 이렇게 후공정 패키지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기업들은 올해 실적이 다 안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적자 전환이 많이 만들어졌고 이제 실적이 많이 안 좋은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안 좋아질 만큼 안 좋아졌으니까 여기는 바닥이다. 라고 업황 자체적으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라인대에서 조금씩 비중 늘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평단 관리 잘 해주시고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다리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엑시콘까지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기대가 되는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 한 가지가 올라왔네요. 백수산 천진님의 종목입니다. 아스테라시스고요. 7,400원 평단가에 비중은 비중 10%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규주인데 오늘 많이 오르기도 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목표가 얼마로 잡을까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선은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린다라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기사 내용 살펴보니까 이 종목이 더블에 성공했었던 종목인데 좀 몸값을 부풀린 상장을 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좀 전해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실적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노이즈가 나온 종목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도도 그랬죠. 이제 파도도 이제 그거에 대한 노이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결과치에 대한 값어치보다는 이제 이 노이즈에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평단가 굉장히 잘 나오셨기 때문에 7,400원에서 수익 굉장히 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분할 매도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좀 업황 자체가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매물대가 이제 아직은 조금 한번 꺾이고 나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특정 구간이 이제 특정 집단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구간도 다시 한번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하고 나서 강한 시세가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추세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 오랜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공모에서 한 2경이 쌓였었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강한 시세 보여주다가 한 1년 정도 조정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이제 BTS가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을 때 과거에 원래 하이브에 대한 사명 상장했을 때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BTS 팬들 아미들이 어마무시하게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조정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강한 시세가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수익을 줄 때 나오는 게 가장 좀 베스트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스테라시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차트가 어느 정도 더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매수 기회 만들어진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은 시세를 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고 추가적인 좀 저렴한 구간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좀 리스크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테라시스 살펴봤습니다. 몸값 부풀리기 상장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절파고TV님의 할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80원에 7%.
며칠 전에 손절을 하고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종가랑 거의 비슷하네요. 올라갈 때 따라타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하림하면 역시 또 닭고기이다 보니까 그렇죠. 최근 들어서 또 미국의 계란 부족 사태가 만들었다라고 애국파동 하는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여기에 대한 연장선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음식료 사이클에 대한 모멘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또 이제 식음료 쪽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인 의식주에 포함이 되는 기업들은 오히려 좀 시장에서 해치성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기 시작하면 초반부에는 사료주들도 엄청 많이 갔었고요. 그리고 뭐 돼지고기, 육개 뭐 이런 쪽으로도 시세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도 여기에 대한 좀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여전히 관세에 대한 여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계란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우려에 대한 해치성 자금으로 하림 쪽이 또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바닥에서 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에 대한 거래량 대비해서 이렇게 큰 차트로 보면은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앞전에 있는 거래량 대비해서 한 10배에서 한 100배까지도 거래량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서서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기업들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들을 좀 더 빠르게 원활하게 좀 흡수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딱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단발성 상승으로 좀 예상을 하고 앞전에 있었던 이제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이 본인 평단가 근처에 오게 되면은 바쁘게 팔기 바쁩니다. 근데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급하게 세론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림이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적어도 3,500원대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라인에서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제 대량에 대한 거래량 이렇게 한 7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질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미리미리 수익을 챙기면서 이제 급등에 대해서 탈출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하림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파님의 종목인데요. 알테오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32만 6천 원, 비중은 5%, 가격이 자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살까요? 아니면 탈출해야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선 저희 피디님께서 채팅창에 알테오젠과 관련된 저희 프로그램에서 녹화한 게 있거든요. 그 링크 올려주셨으니까 저희 이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사님 의견 챙겨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떻게 보실까요? 알테오젠 사실 저는 뭐 사실 팔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이제 할로자임에서 계속해서 소송이 있어서. 특허권 네. 소송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또 이제 뭐 사실 머크를 이제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너무 광범위한 특허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다 이제 특허 분쟁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소송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딜레이 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키트로다 SC가 이제 판매 자체가 지연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키트로다 SC가 개발이 되고 판매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나 마일스톤은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바이오에서 실적이 찍히는 몇 없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열티나 마일스톤을 잘 받아낸 그 오스코텍이랑 유한양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현금 이제 창출 능력이 높은 기업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격 조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손절 라인을 잡으시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좀 더 나타나서 30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0만 원을 깬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오지 않는 좀 세일이다 생각을 하고 더 모아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는 특허권이 좀 분쟁 때문에 정말 커다랗게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같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30만 원은 깨지 못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이 크게 밀리더라도 30만 원 라인대는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선의 마지노선으로 보시면서 만약에 30만 원 초반대로 온다라고 하면 비중 추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45만 5천 원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유 있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전고점은 넘길 수 있고요. 5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상담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여전히 좀 정치적인 모멘텀, 글로벌적인 이슈에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휴전 30일 동의 소식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약간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모멘텀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언제든지 이번 주 중에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휴전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을지 이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휴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인 경제적인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큰 모멘텀을 바라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이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정보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트럼프가 캐나다에 대한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철회하겠다라고 오늘 아침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만 이제 트럼프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여전히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관세를 계속해서 카드로 꺼내고 있다라고 좀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관세에 대한 카드를 많이 꺼낸 만큼 이게 철회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수혜나 기대감을 이어질 수 있는 산업들은 어떤 게 있을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으로도 미국 안보 분야에서 중국 배터리를 배제하자라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배터리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호재가 굉장히 좀 말라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닥이라는 기대가 만들어졌고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부족했었던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 모멘텀도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이슈 계속해서 체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